먼저 그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현재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이노션이라는 회사에서 EI 팀의 지금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 기아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그 신차 발표와 모토쇼 런칭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 외 전략 방안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이제 고객들이나 광고주에게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얼마 전에 했던 그 소울 런칭 프로모션 제가 진행을 했었고,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K3, K5, K7, K9 관련된 그 신차 발표회와 그 다음에 모토쇼 전시 그런 부분에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고객들 상대로 했던 그 VIP 쇼룸,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위와 현대 오토넷 관련된 전시관 일을 기획 설계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늘 소비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제품의 특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특성과 그런 부분을 어떤 기업의 이미지로 승화를 시켜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독특한 디자인의 부스라든가 또는 소리라든가 어떤 감성 마케팅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론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랑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전시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오시게 되면 뭐 전시를 주최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직접 광고주, 아까도 제가 뭐 오신 광고주분이랑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전시라는 것은 어떤 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가치를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브랜드라는 그 이제 기업 이미지라는 게 브랜드와 동일시됨으로 인해서 그 브랜드가 이제 잘 되면 기업이 이제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그 브랜드가 망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 대한 특성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 못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뭐 계속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브랜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적인 형성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걸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킬 수 있게끔 많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뭐 대기업의 관계자분들이나 내용들 뭐 아시면 알겠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계속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전시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커먼 부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국의 그런 부분의 전시랑 해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커먼 부스라는 것은 기아자동차가 상징하는 또한 현대자동차 상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디자인 모티베이션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관람객들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부스의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도우미의 의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또한 그 심지어는 음료수, 그 다음에 향수 그런 것까지 뭔가 통일된 통합성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듈화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북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브랜드북
그래서 커먼 부스에 대한 어떤 매뉴얼화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국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항상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헤드쿼터에서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한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저쪽 서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들이라는 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출장 갔던 뭐 해외 같은 데서는 심지어 뭐 기아 로고를 파란색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확립이 안 되느냐. 뭐 예를 들자면 기아 자동차는 잘 아시겠지만 레드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 표출을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 프리미엄해서 코발트 블루라는 색깔을 쓴으로 인해서 어떤 온화하거나 고급스러운 그런 세련된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통합된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을 설득시키고 기업의 가치랑 이미지를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의 차종에 나오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마다 각각의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입혀서 저희가 프로모션이랑 전시랑 그다음에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이란 어떤 것일까요? 소비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딱 봤었을 때 우리 부스, 우리 기업이랑 우리 제품의 이미지가 뭘까 딱 하고 떠오르는 그런 느낌, 그게 소비자들한테 브랜딩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지식, 그 다음에 뭐 애플 하면 혁신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뭐 단순히 네이버를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포털 사이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네이버 하면 딱 지식이라는 브랜딩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뭐 애플 뭐 사과 뭐 맛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뭐 혁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이 브랜딩이란 단순한 어떤 이런 그 단어의 하나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색상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매체들이랑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브랜딩 작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소울 제가 프로모션 런칭을 했었을 때 뭐 여기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가 올해부터 이제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감 마케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이제 자동차의 이미지를 어떤 다양한 매체라든가 다양한 도구라든가 다양한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출품하시는,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기업의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로 표현을 하실까요? 단순히 저는 그렇습니다. 전시회가 많은 예산과 그 다음에 많은 뭐 어떤 그 독특한 제품들이랑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 그 다음에 독특한 상품의 패킹이라든가 전시 부스의 다양한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 또 제가 모시는 광고주들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브랜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뭐 기업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 이미지가 브랜드화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 이미지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각각의 프로모션 전략과 전시 방향과 컨셉을 잡아서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전시 브랜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객의 시각을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스가 뭐 하는 데인지 우리 제품이 뭐 하는 데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은 이 부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객의 그럼 시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뭐 각종 본인들 계시는 기업들이 상징하는 어떤 그룹의 CI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제품의 특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맡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이제 레드라는 색상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이제 뭐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향수를 개발한다든가 또 소울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제품 얼마 전에 뭐 소울 제가 광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소울 관련된 커스터마이징 제품의 다양한 컬러들 뭐 레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소비자들에게 표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출품했던 현대위아 부스입니다. 현대위아가 이제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공작기계라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무겁습니다. 공작기계 제품에 대한 색상들도 보게 되면 되게 회색 톤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란한 이미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공장 작업자들이 이제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시각적으로 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그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제품들에는 회색이나 뭐 좀 자극적이지 않는 색깔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키텍스에서 이 전시관 출품을 했었을 때 한 가지 모티베이션을 삼았던 거는 이 글로벌 기업 현대위아가 공작기계를 만드는 전시를 어떻게 하면 딱딱하지 않고 이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이제 브랜드 1등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하다가 블라썸이라고 만개라는 부분에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앙 상부에 이제 저희가 어떤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표출을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제품들이 각각의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품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뭐 이 전시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은 이 공작기계 같은 제품들이 보통 뭐 3, 4톤씩 제품들이 많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광고주가 논의를 해서 이제 부스 전체의 레이아웃을 바둑판 형태의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폰보드로 만들어 갖고 자석을 밑에 붙여서 계속 제품을 옮겨가면서 위치를 표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품에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있는 만개라는 그 꽃봉오리 그 부분이 계속 색깔이 변화하면서 각종 CI에 대한 컬러와 기업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패턴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고객의 시각을 계속 사로잡으면서 과연 이 부스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랑 그 디자인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했었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항상 광고주분들이랑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시 부스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항상 모듈화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일관되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키트들을 제작해서 내용을 하자. 왜냐하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비자들에게 일관되게 메시지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전시를 할 때는 우리가 뭐 레드를 같은 그런 색상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뭐 부산에 내려가서는 또 다양한 부산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색깔을 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스에 대한 CI 컬러랑 그 다음에 각종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모티베이션해서 하나의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 북들을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없으시게 되면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향후 나오는 전시에 활용을 하셔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고객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각종 기업의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저는 디자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 바탕되지 않은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전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능 편의 위주의 그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내가 출품하는 부스와 내가 디자인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또는 뭐 요새 나오는 얘기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의 관점이 있겠는데요. 여기 아까 뭐 잠깐 현대 모비스 광고주분도 오셨는데 뭐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대 모비스 연구소의 쇼룸을 출품할 때 모비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첨단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미지를 어떻게 표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비스 이제 CI를 기준으로 한 부스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 애초에 기획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모비스 CI를 상징을 해서 저희가 원형 구조의 전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부분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뭐 원형 부분의 부스 구조를 만들게 되면 데드 스페이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았지만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계속 일관되게 만들어야 되고 기업의 이미지랑 CI랑 이런 부분을 따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광고주가 깊이 사 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비스 CI를 가지고서 모티베이션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과연 그렇다면 이 모비스 CI를 가지고서 모비스의 첨단 기술력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각종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CI 패턴 컬러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가면서 첨단 느낌을 최대한 살리자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전략방을 잡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느낌 같은 경우는 모비스의 CI 컬러 색 외에는 전혀 쓴 색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 이제 모비스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품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부스를 최대한 현란하지 않게 꾸몄고요. 이 모비스 쇼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시 제품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전부 제가 모듈화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전시 제품들이 바뀌고 기술이 변화할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모든 부스에 위에 있는 뭐 판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뭐 제가 보안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전부 그 좌석으로 해서 착탈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그래픽들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안에 있는 내용만 그래픽 패널만 바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그 전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시 제품들은 24시간 이동이 용이하게끔 밑에다가 다 그 볼팅으로 조여놔서 그 해외 전시라든가 각종 지방 전시라든가 또 연구소에 전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키트화 시켜서 전시가 필요할 때마다 용이하게 각종 제품들을 용이하게 나올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터치 스크린도 이동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식으로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제품이 비었을 때는 이제 다른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실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위치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제품에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최첨단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인 안내 시스템 장착을 해놔서 광고주가 이제 이 전시관에 실질적으로 와보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갤럭시 탭을 가지고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제 모비스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전시에 많이 나가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첨단 기술력 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는 부스에 대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부분에서 많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최첨단 소재와 그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계속 물론 뭐 내용들의 변화하며 기업이 정책하고 정책이 변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5년과 10년에 대한 가치, 기업 브랜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부스라든가 디자인을 하실 때 그런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도 바닥도 최대한 이제 그 어떤 첨단 느낌이 낼 수 있게끔 유리와 이제 그 어떤 메탈 느낌이 나는 뭐 철과 그런 부분에 대한 글라스로 최대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도 그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적용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제품들에 나오시는 부분들도 다 이제 언제든지 전시가 나갈 수 있게끔 이제 이동형 모듈화 부스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때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배치 제품들을 계속 착탈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애초에 광고주분들이 처음에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글로벌 커먼 부스를 만들거나 디자인에 대한 모듈화를 하거나 브랜드를 만드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컨셉이랑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향후에는 뭐 한 5년, 10년 지나신 그런 내용에 보게 되면 결국은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려서 이제 광고주께서 그런 부분을 흔쾌히 응해 주셔서 요 이제 부스가 탄생을 하게 했고요. 요거 부스는 이제 현재 용인 마부 모비스 기술연구소에 지금 현재 쇼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고객을 관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 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관람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획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비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비스 처음에 제가 서울모터쇼 출품을 했었을 때 중점적으로 두었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드라이빙 사이언스라는 부분의 브랜드 슬로건과 이제 고객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계속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관되게 천장에다가 그런 기업 이미지를 계속 브랜드화 시켜서 만들자 그래서 천장에 이제 광고주 반대도 많았지만 천장에 LED를 설치를 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부스에 오시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친환경 이미지,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라는 게 녹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색깔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시각에 관련된 부분이랑 뭐 디자인에 관련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기계들을 제일 전면 부스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디자인적으로 꾸며놔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전시관 클로징 시간이 6시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이들 좀 더 태워달라고 해갖고 7시까지 막 청소하고 마감을 못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태워주고 심지어는 이 시뮬레이션을 못 타서 막 집에 울고 가갖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 간단한 시각적인 요소라든가 요소에다가 체험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진행했던 부스라든가 내용들이 다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마찬가지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출품했던 현대모비스 전시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화두가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제 녹색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 LED 지금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천장 LED가 일관된 메시지로 계속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영상 장치를 매달아서 했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비용 부분도 있었고 되게 반대가 많으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계속 제가 밀어붙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광고주가 높이 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비스에 대한 전시관의 기술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은 체험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템들은 체험 위주로 전시를 했었고요.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비스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 인포메이션 데스크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판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제가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광고주가 전시가 끝난 다음에 부스를 다 뛰어갔었습니다. 이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뭐 기획할 당시에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소에 가서 바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테크쇼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각각의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디자인 관련된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착탈식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 뛰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철거할 때 이 부스가 진짜 뼈다귀밖에 안 남았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소비자에 대한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 고객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 제품을 만나게 되고 내가 속하는 부스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런칭했던 K9입니다. K9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광고 많이 나오죠.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전투기의 기술을 타고난 K9.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객들은 물론 K9 타시는 분들은 약간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고객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 보통 뭐 오너 드라이브도 계시지만 기사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편안함과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 패턴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이동을 한다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최대한 편안하고 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게끔 헤드이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모티베이션해서 그렇다면 K9 VIP 쇼룸은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이 첫째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이제 VIP 고객들을 모셔서 이제 쇼룸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또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에 대한 뭐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좌석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K9 고객에 대한 상품과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VIP 쇼룸 같은 경우도 뭐 항공기 기술을 타고난 그런 부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또한 차관을 뒀던 부분들은 자동차에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시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마감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쇼룸에서도 한번 느껴보자라는 컨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벽체도 저희가 가죽 시트로 마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메탈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그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종 쇼룸에다가 구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게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대기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 공간에서 차량을 설명받으실 수 있는 동선 내부까지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소비자가 지나가는 어떤 패턴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심지어 화장실까지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K9의 제품의 브랜드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동형으로 그런 디자인이랑 내용들에 대한 컨텐츠를 실질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끔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여기 계시는 뭐 전시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기업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실 테고 그런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객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랑 패턴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 배치를 하고 동선상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아마 고객이 느끼는 감동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단순히 내가 파는 제품, 내가 만드는 제품들을 뭐 실질적으로 이건 제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홍보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별로 특징을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맥에서 디자인 트렌드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시각들은 계속 시기각각으로 변하고 있고요. 하루가 다른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디자인 패턴들이라든가 경향들이라든가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해야 될까?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밤낮을 안 가리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사로잡을까?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제가 출품했던 부산 모토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산 모토쇼는 그 원패션 원월드라는 컨셉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혹시 이 부스를 보시게 되면 혹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2010년도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 2010년도에 월드컵 있었죠. 이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던 월드컵의 주 경기장을 모티베이션한 전시 부스입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기업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안과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이번 부스는 월드컵 트렌드로 해서 남아공 월드컵 주 경기장을 모티베이션한 부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저희가 디자인 계획을 해서 뭐 많이 비슷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아공 그 월드컵 경기장을 모티베이션한 부스로 만들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월드컵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에 대한 이미지도 상징을 여기다 달아놨었고,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헬륨 가스를 이용을 해서 정말 그 경기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뭐 CI 컬러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했지만 이제 자동차의 헤드 그릴을 상징하는 어떤 LED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뭐 여기 영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헤드 그릴 사이즈로 해갖고 영상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기획된 걸로 했었고, 2010년에 또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저희가 따라가기 위해서 2010년대 월드컵과 또 한 가지 화두가 뭐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3D 입체 영화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가 이제 2010년에 저희가 상영이 됐었는데요. 아바타 3D 입체 그 관련된 부분을 국내 최초로 이제 LED에다가 입체 필름을 입혀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자체도 그 월드컵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했었고요. LED도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의 타이거 노즈 그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헤드 그릴을 느낌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밑에가 다 그 이제 월드컵 트랙, 그다음에 경기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소재는 간단합니다. 콩자갈이라는 소재를 써서 월드컵 트랙 경기장의 느낌을 다 냈었고요. 조금 있으면 불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A보드를 갖다 놓고 중앙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는 이제 그 잔디 경기장을 상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조 잔디를 깔아서 정말 월드컵 경기장에 오시는 듯한 느낌으로 했었고요. 조금 프레스 때 불편하시긴 하셨겠지만 3D 입체, 요거는 3D가 아닙니다. 그 홍보 영상 같은 경우 3D로 만들어서 그 이제 오시는 기자분들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입체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디자인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제 모험과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브랜드라든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제품이 좋다, 이 제품이 되게 멋있다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시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진행했던 자이언트 모닝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왜 모닝은 경찰만 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걸리버 나라에 있는 소인들이 타는 되게 큰 차라는 부분에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남역 M스테이지에다가 한 달여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닝과 그 2.4배 정도 차이 나는 모캅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만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아니시면 그냥 처음 장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틀어드릴게요. 예, 그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이언트 모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역 M스테이지에다가 한 2달여 동안 작업 기간을 통해서 모닝과 거의 90% 유사하게 모컵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그 어떤 이제 이야기로 좀 풀어 나가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었고요. 요거 하면서 집에도 많이 못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되게 뿌듯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이번에 보실 내용은 그 프라이드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디자인 관련된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라이드가 이제 25년 된 올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올드한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까 하다가 타임캡슐을 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부분에 컨셉을 저희가 잡았었고요. 국내 최초로 경춘선 열차에다가 실질적으로 다니는 데다가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프라이드를 제가 태웠습니다. 그 상당히 좀 무식한 짓이었긴 하겠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약 7분여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열차가 배차 시간이 7분 간격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7분 만에 진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냥 목숨 걸고 행사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좀 조합을 해드리게 되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각 담당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기업 이미지라든가 내용들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런 분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밤새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변화하는 어떤 이런 세상에 어떤 자신만의 프로젝트랑 기업 이미지를 알리신다는데 어떤 무한한 꿈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전시는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꿈과 희망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